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원구성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제275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뜻깊은 의정활동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에 늘 마음에 두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에 애써주시는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회 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의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한 건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경훈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안, 결산 등의 심사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결산 등을 심사할 때마다 구성, 해산이 반복 운영되어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과 임기 등을 명확히 하여 보다 체계적인 예산결산심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의 용어를 정비하고 제7조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 2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3은 조문의 위치를 조정하고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민국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죠? 저도 요 가까이에서 이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저희가 9대 후반기 때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사실 수기 과정을 한 2년 가까이 거친 걸로 저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운영위원님들은 다 같이 이제 동참을 하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우리 전체 의원 19분의 서명도 받으셨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발의할 때 당시의 취지와 또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의 주장들이 좀 상충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아까 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거에 왜 앞으로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도 예결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해야 되는지 요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예. 먼저 우리 10대 의회 1호 조례안입니다. 그 조례안의 내용 자체는 또 우리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을 더 강화하자라는 그 조례안입니다.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전국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의회가 상설화가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지는 2년의 임기 동안 예결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조금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경우에 동작구의회, 서대문구의회, 마포구의회, 대구 수성구의회, 경기 수원 특례시의회, 성남시의회, 부천시의회, 평택시의회, 남양시의회, 인천 부평구의회, 부산 동래구의회, 중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그럼 경북에는 포항, 김천, 경주, 전남에는 순천, 그리고 우리 경남에는 현재 밀양시 의회가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최근 작년의 경우에 우리 평택시 의회를 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택시 의회가 제일 최근에 그 예결 특위에 대한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최근에 추진한 평택시 의회의 경우에는 심지어 예결위 기간이 2년입니다. 즉 상설화에 걸맞는 예결위를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예결 특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세금이 예산이 잘 쓰이게끔 우리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의원님들 충분하게 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종현 이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진 의원입니다. 예. 먼저 우리 최민국 의원께서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들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또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행법에 보면 위원 정수를 9명 이내로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제 9명 이내로 확대를 하셨습니다. 확대한 이유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우리 여기 이 현장의 운영위원회도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끔 현재 우리 그 진주시위원회 조례가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는 7명 이내로 돼 있지만 운영위는 9명 이내로 돼 있는 게 그만큼 운영위가 중요하다는 뜻에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9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같은 뜻으로 우리 예결위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려하는 특정 의원들만의 그런 권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9명 이내로 그렇게 출발을 해 보고자 하고요. 당연히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각 상임위마다 동일한 인원을 분배해서 각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결특위가 우리 사실 현재까지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위원회의 성격이 사실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위원장을 안 해본 의원이 위원장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자리를 나눠 먹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예결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때 우리 초선 의원님들 중에서도 꼭 내가 예결위하면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만큼 우리 진주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한번 달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진 의원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의원님들이 최대한 또 예결위에 들어가서 진주시 전체 예산을 한번 심사해보고 의결하는 그런 기회가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예산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연속성과 전문성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진주시 의회가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예결위 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진 의원님 그렇게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 가근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민국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네, 저는 비례대표 가근합니다. 실제적으로 예결위가 이게 생기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지게 되고 집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다른 상설위원회는 다 2년인데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년으로 하신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권한의 집중을 어떻게 상세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1년의 기간을 정한 것도 의원님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1년을 정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초반에 출발할 때 우리 평택시 의회처럼 상임위에 걸맞게 2년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려하는 것처럼 여러 의원님들이 예결위에 대한 경험을 이제 상실시킬 수 있다. 그런 우려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당선돼서 들어와서 최초 예산 편성부터 그 해 연도에 결산을 하는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로 출발을 해보자. 그렇게 출발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또 예결 심사의 전문성이 연속성이 보장된다면 나중에는 또 2년을 또 의원님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또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권한 집중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가 없는 예결위를 지금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결특위는 원래 존재하던 예산 심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존재하는 예결 심사의 과정이 본의원이 볼 때는 부족함과 연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상설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인데요. 권한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결위원님들의 정수를 9명 이내로 규정하면서 최대한 많은 상임위의 의원님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상임위에서 우리 윤리특위나 운영위처럼 부위원장 내지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해서 그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한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결산 심사를 해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예.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돼요.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진짜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진주시의회가 아주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듭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까 1년을 하게 된 거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했다는데 그건 9대 때 의논을 하신 건가요? 예, 9대 때부터 좀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고 사실 1년, 2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발의하는 당사자로서 이미 기간에 대한 부분은 9대 말부에 이미 이거는 2년으로 해가지고는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추진한다면 1년으로 우선 추진을 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은 사실은 9대 때부터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곽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9대 의회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 과정 속에서 1년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마지막 걱정 하나 더 한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운영위원부터 시작해서 그 상설위원장님들도 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다 맡아 계시고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첫 의회 진입할 때부터 저희들이 좀 불협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예결위원장을 1년씩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 해에 또 투표를 해서 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국힘의 의원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상임위부터 올라가는 모든 결정권을 여기서 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데 또 이제 발의하신 분 또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의회의 가장 기초되는 부분이 이제 의원들 간의 합의 그리고 토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9대 의회 때도 그렇게 해왔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합의는 또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결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전유물은 절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민주당에는 또 우리 윤성관 의원님, 삼선 의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재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로 또 충분히 역할을 다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권한이 우리 또 예결위가 상설화되면은 그 권한이 너무 확 막중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결이라는 것이 9명 의원이 예결 심사를 하는 과정이 특정 한 명이 이렇게 하자 해서 그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단돈 1원을 시민세금 1원을 삭감을 하더라도 설명이 있어야 되고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의회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 그 예결위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 곽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의원님들 간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저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끝나고 예,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어디로 편중이 된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상임위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같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의원 간의 합의를 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뭐 저는 뭐 위원장 내지는 부위원장 둘이 다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의원님들 간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 의장님, 또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 뭐 여러 합의를 통해서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임위의 권한이 축소되는 걸 우려한다면 그 상임위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위원장 내지는 위원장님들이 그 운영위처럼 들어오신다면 그 상임위 결정에 대한 책임과 소신을 갖고 예결위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 당연직으로 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들어왔을 때 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두 분 중에 한 분. 예, 그거는 이제 뭐 충분히 이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합의하에서 정해진 건 아직 없으니까요. 정해진 건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상임위에서 우리 처음에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 결정을 할 때 이미 앞에 최민국 의원님께서는 합의와 토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배분은 우리 국민의 시민의 36%가 지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미 상임위에서 합의와 토론이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지금 이제 예결특위를 만들어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합의 토론은 상실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임기양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막강한 어떤 권한 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미 이게 이렇게 상설로 되고 1년 동안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면 충분한 막강한 권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9명을 둔다. 5대 4, 국민의힘이 5를 가지고 가고 민주당이 4를 가지고 간다 생각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이 아니면은, 5명. 네, 아니면은 8명을 둬서 동등하게 4대 4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한테 민주당이 5를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물어보겠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 같은데요.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상임위원장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을 이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뭐 운영위 윤리특위 할 것 없이 이게 짝수로 정원을 하게 되면 특정 사안에 있어서 결국은 또 표결을 뭐 예를 들어서 가게 된다. 이랬을 때 양당 간의 사실은 그 무기한 결정을 미뤄야 되는 사안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홀수 인원을 통해서 지금 그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막강한 권한이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반문하고 싶은데, 막강한 권한이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일단 상임위에서 어떤 의결이 올라갔을 때 예결위에서 반대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대를 한다. 어떤 상임위에서 의결을 가지고 그 조례를 가지고 하면 예결산위원회는 조례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네. 예산 심사에 대한 어떤 예산 부분인데. 심사 부분에 있어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그리고 찬성하는 그 권한이 커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임위보다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결위 제도는
상임위는 예비심사, 예결위는 본심사로 이미 계속 그렇게 해온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없는 예결위가 새로 생긴다 그러면 우리 손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결위 또 없는 또 한 번의 심사를 통해서 이 심사 제도가 막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예결위가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예결위에 들어간 의원님들은 또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막강해진다라는 오히려 더 책임이 더 강하게 의원들한테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민주당의 참여율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정수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결특위의 존재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 기간 동안 시민들께 약속한 시민 혈세 그리고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을 더 해보자라는 차원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 구성에 있어서는요 한번 협의를 또 충분하게 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아까 우리 저 가거나 원내대표님 계시니까 오늘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본질적인 예결위원회가 왜 생겨야 되는지는 공감을 하셨을 거고요. 이게 국회로 만약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 상임위도 많고 의원들의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요. 근데 예결위를 1년에 그러니까 딱 1년씩 돌립니다. 거기는. 그러면 50명이 들어갑니다. 예결위원이. 그러면 4년이면 200명이잖아요. 못 들어가는 분들이 생겨요. 그런 문제라면 우리가 또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9분이 들어가서 2년씩 하셔도 18분입니다. 그럼 의장님 되실 분이 후반기에 있으실 수 있고 그러면 한 명이 양보해야 되면 제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들어가고 균등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는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위원장들을 돌아가면서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을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하셨던 경우들이 있어요. 당초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는 나는 당초 예산을 심사하고 싶은데 이제 추천이 뭐 로테이션이라고 하지만 그게 그래도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 예산 심사를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는 정당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런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재민구 의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7월 1일자부터 해서 추경부터 당초 예산 그리고 1차 추경 결산까지 이 로테이션을 같은 분들이 하고 그의 필요에 따라서는 사범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만약에 여기서 정당 간의 비율로 맞추자 이러시면 그럼 35%에 대한 정당 비율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민주당이 더 많을 거고 어떨 때는 작을 수 있다. 요거는 인원에 있어가지고 조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이 취지는 전체 의원님들이 골고루 다 들어가 보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에 했던 그런 행태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연속성과 전문성과 그다음에 그 책임감도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제도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고 오늘 여기 어떤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건지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는 마무리를 하시고요. 요 입법 취지 그리고 이걸 통과 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이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예, 우리 최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단 우리가 이 위원회가 왜 발족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 당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 우리 추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어떤 일이든 행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 예산을 갖다 초과할 경우에는 또 절감할 경우에는 추경 예산이라는 게 또 편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 예산이 계획대로 잘 되었는지 이 결산을 하는 제도가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민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성과 직소성이 있어야만 그 결과까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오경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계제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하실래요? 아니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속기록에 남고 사람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제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아니면 여권 내놓고 할까요? 아,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예, 이영훈 의원님 뭐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예. 그 다 한 말씀씩 하셨으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다 해보십시오. 예, 그 이용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막강 아까 제 손명 의원님께서 이제 위원장님 예산결산위원장님 막강한 권력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게 뭐냐면 이제 결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제 모 국장님하고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삭감됐냐 하면서 위원장님한테 울면서 우리 거 왜 샀냐서 울면서 이제 이렇게 몇 분 찾아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저는 이제 상설이 돼버리면 그 막강 권력이 바로 저는 이런 거라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아니 그냥 제가 그러면 아니 그 의원님 예산 심사를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편성해온 대로 통과를 시켜버리면 예. 원한 대로 통과를 시켜버리면 삭감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 저는 이제 이제 한 분이 맡아서 해버리면 이제 아니 잠깐만요. 근데 그 내용은 네. 그 확인이 필요하고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알아서 네. 나중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 내용은 본질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 하시겠어요? 소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예결 특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이번에 상설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취지가 상임위를 국힘에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당에 이것을 줄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아니 그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여기는 정당의 어떤 자리를 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진주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에 대한 여부들을 이야기하는 입법 취지하고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에 있어 가지고는 질의 자체가 저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본적인 취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네. 이 조례안을 제가 준비를 한 배경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9대 의회 때부터 저는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단체 2개를 하면서 다양한 지자체의 예결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의원님들 간의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 의회 1호 조례안으로 우리 지방의회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미 당선 이후부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또 저와 함께 준비한 우리 정책지원관님도 이미 9대 의회 말부터 이 자료를 제가 들고 준비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가 되는 부분의 우려와 걱정은 얼마든지 듣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원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자리에 있어서 말씀드릴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말을 끝까지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저도 어차피 이 발의에 찬성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서로 협의하고 충분히 토론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꾸준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예결특위의 인원 구성은 당연히 양당 간 협의하고 운영위원장님 또 의장님, 의장단 다 모든 의원님들이 합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된 것도 없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가 가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위를 깎을 수도 있고 또 쓰임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이 지금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주장하시는 내용들에 있어 갖고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다. 오늘 이 조례가 딱 그 통과된 이후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출발점에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명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내용들과 다 위원님들 고려해서 진행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가 충분히 계속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우리 손 의원님의 그러면 이 기대나 바람을 한번 듣고 가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좋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기대나 바람은 예.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예, 토론해서 예, 예, 같이 결정하자 그겁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영훈 의원님 아까 뭐 말씀하셨던 부분 말씀 주신다니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제가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예.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책상 위에 보면 의정 주요 업무 보고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하혜원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의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의원 현황과 직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 사무국 2026년 총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4,300만 원이 정액된 29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정액 사유는 제10대 진주시의회 원 구성에 따른 소요 경비와 제9대 진주시의회 4년간의 활동을 담은 의정백서 제작이며 본회의장 내 전자회의 시스템의 전반적인 교체를 위해 2억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위원회 소관 직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 방침 및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원활한 회기 운영과 체계적인 의안 처리입니다. 2026년도 회기 운영 계획은 8회에 93일이며 회기 중 업무 보고 일정은 1, 2월과 7월, 10일에서 12월로 총 3회이며 8에서 9월에 개회하는 제1차 정례에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 결산 승인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에서 12월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에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본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신청은 본회의당 6명 이내로 운영하여 의정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6년도 회기 운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회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실시하고
설 추석 소외계층 위문과 복지시설 봉사활동 또는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제도를 체험하고 직접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연중 3회 실시하고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수시 실시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원 역량 및 의회 소통 강화입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의정 역량 강화와 정책 발굴을 위한 국내외 연수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시 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회기를 활용한 의사 운영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비교 견학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렴의회 구현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입니다. 소통, 공감,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고 부패 예방 및 청렴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기초의회의 경우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과 5등급 기간만 평가 대상이라 우리 시의회는 2026년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시대에 맞는 청렴 문화 조성과 확산에 꾸준히 노력하고 권익위원회 청렴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권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무국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시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교육을 운영하여 국내 대학 및 대학원 학위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학기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공무원의 연간 직급별 교육훈련 시간 준수를 위해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차질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강화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정책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다양한 교육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정책 조사 연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올 상반기 동안 위원회와 의원 요청 현안 과제 수행, 자료 수집, 입법활동 지원 등 353건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 시 분야별 정책 연구를 중점 지원하고 신규 정책 개발 및 주요 현안 해결책 모색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 홍보 전개입니다. 언론 매체 등 유형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TV, 신문, 라디오, 누리 소통망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모은 의정백서를 발간하고 연 4회 분기마다 의정 소식지를 발간하여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올해는 제10대 진주시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전반기 홍보 책자와 청소년 의회 견학용으로 리플릿을 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민 참여형 홍보 다양화와 누리 소통망 활성화입니다. 공식 SNS 4개 채널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동영상 및 카드뉴스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7월 구성된 시민 참여형 SNS 스포터즈 제4기 누리소통 지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진주시 의회 공용 차량 버스 구입 현황입니다. 의회 공용 버스의 노후화로 2024년도에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해 입찰로 진행을 하였으나 이해 유찰로 인해 2024년 11월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라인 감축이 지속되어 2026년 11월에 납품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올 7월 현재 26년형이 단종되고 27년 신형 모델이 출시됨에 따라 증가된 차량 가액 1,750만 원 부족분을
올해 제1회 추경으로 확보하여 올해 안에 버스 구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나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책 지원관 순환 배치가 있던데요. 여기 보면 그 업무 지원에 있어서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순환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 다른 종이에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저도 올해 여기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는데 후대에 의해서 지금 정책지원관이 우리 지금 11명으로 운영위원회 지금 2사람, 나머지 3개 상임위원회 3사람씩 그리 배치에 대해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이런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결정을 해서 이게 순환 배치를 한 명씩 이렇게 돌리자는 의견으로 통일된 의견으로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 선생님 간담회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그때 드렸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7월 1일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연속성이 좀 떨어져서 내년 1월 1일자로 1년마다 돌리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문위원이시다 보니까 그 전문한 뭐 전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계실 것 같은데 도시환경에 계셨던 분들이 경제복지로 오시거나 이게 그 전문성이 맞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정책지원관도 전공한 분야가 복지 분야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공무원도 정보기관에 있어가지고 어느 한 곳에 이제 일이 있으면은 또 전보를 돌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한 곳에 있으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계속 있음으로써 또 어떤 다른 어떤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계속 함으로써 그에 따른 어떤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순환 보직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까 전체인 간담회에서도 그리 보고를 드리고 결정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미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선 의원입니다. 제가 예산 구물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감도 있고 감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죠? 네. 2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우리 인력 운영비가 보면 1억 3,600일에 감소되었는데 예. 기존 직원 현황은 보면 인원수에는 별 변동이 없는 사항인데 예.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나 절감 있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인력 운영비가 이렇게 감소된 거는 우리 의회에 공무직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그 공무직 임금비가 당초 우리 의회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을 하고 있다가 이게 본청으로 우리 지금 직원도 공무원 직원들도 다 지금 본청에서 월급을 지급을 받고 있는데 그게 통일되게 공무직 임금비 1억 5,700만 원 정도가 본청에 편성이 되면서 그 금액만큼이 줄어든 겁니다. 인원은 네. 그대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게 1억 3,600만 원이 줄었는데 실제로 임금비는 1억 5,700만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력 운영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겠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말을 좀 해주시면 이제 낫거든요. 이상입니다고 붙여 주셔야 예, 예. 되나 봐요.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고요. 예, 우리 이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진 의원입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SNS 스포터즈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선정 기준이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1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예. 지금 활동비가 보니까 4,3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 신청자가 12명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18명. 학생 중에. 우리 신청 요번에 다시 뽑았을 때 신청한 인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청한 인원은 19명이었는데 네. 그쪽에 요 결격 사유가 여기 해당되지 않는 우리 공고 내용에 맞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한 분은 빼고 나머지 분들은 뭐 전체적인 우리가 원래 공고에 25명 내외로 하기로 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19명이 접수가 되었고 한 명은 저희들이 조건에 맞지 않았고 나머지 18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한 결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고 혹시 결격 사유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건을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도 해보고 했는데 올해는 요번에는 그래도 경남 도내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진주시 현황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건을 경남 도내 시민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도내 외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지역 분들 중에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건당 이렇게 그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한 건 여기- 올릴 때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지 이게 예산이. 여기 중에서 4,390만 원 중에서 활동비로 지급이 되죠. 활동비 요 전체 4,390만 원 전체 활동비는 아니고 이 중에 대강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공식 SNS 4개 채널 활성화를 위한 기본 운영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및 카드 뉴스 이거는 이제 이게 SNS 홍보 채널 활성화 사업이지만은 아까 그 18명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여기에 아까 동영상이 한 1,200만 원 들고 그다음에 요 분들한테 주로 들어가는 데는 원고료입니다. 원고료는 한 달에 2건 이내로 한 사람당 2건 이내로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한 15명 기준으로 보통 또 18명이 다 안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출한 예산을 보면은 한 달에 한 15명 내외 정도 지급해가지고 15명 정도 하면 1인에 10만 원까지 해가지고 150명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원고료가 1,8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우수 활동자 보상 한 150. 이게 순수하게 이 18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예산 한 2천만 원 정도 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활동비 설명은 잘 들었고 네. 그 검증에 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지역민들 한해서 이렇게 검증한다 했지만 사실 저는 성향도 엄청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분들의 성향도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우려가 되냐면 이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또 선거철이 되면 이분들이 선거 활동을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요. 이분들이.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제재할 건지.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도와 또 영상 카드 뉴스 등으로 이제 진주시를 홍보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SNS 올라오는 게 그 SNS 스포츠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제가 정확히 일자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일자에 보면 진주시보다는 개인의 이름이 9건이 들어가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네. 이게 진주시를 홍보하는 건지 개인을 홍보하는 건지 사실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경우를 제가 봐서 한번 이의 제기를 한번 드리고 또 이분들이 당연히 이제 지역에서 또 홍보 활동을 잘 한다고 생각하에 이분들을 선정했을 거라 보는데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서두에 드린 것처럼 선거 쪽으로 이제 또 그분들이 또 전향이 되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제재를 가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한번 부분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 선발하는 공고문에 공직선거법 등 정치에는 바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또 저희들이 요 기간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하기 때문에 임기 자체도 1년으로 한정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다시 재구성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데 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원활하게 네. 또 뭐 건전하게 예. 또 우리 진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셨던 것 같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실까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임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 각자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와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